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려던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 따위가 내 아들을 하며 없다는 듯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당시에는 우리 집이 그리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볼품없는 딸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욕을 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고, 든든한 내 편이 필요했어요. 어려웠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잊고 새 출발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차가운 방바닥에 몸을 눕힌 채로 이불 속에 들어가 얼굴만 내민 채로 잠들었던 그때 코끝을 간직한 느낌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난이란 나에게 극복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독하게 마치 진드기처럼 날 따라다니는 존재였어요. 떼어내려고 노력해봐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 같았죠. 처음에는 우리 집안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까웠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의 안전망이 무너지며 집안은 폭풍망하는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잡고 최악의 상황은 피하긴 했지만 언제나 우리 집안이 다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나름 알만한 대학을 나오고 알만한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가나안이라는 열등감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곳에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썸을 탈 때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나 사실 순댓국 처음 먹어봐. 국밥 안 좋아해 먹을 일이 잘 없었어. 유년기 시절과 학창 시절 내내 해외에서 보냈다는 그 사람은 저와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무조건 싼 거, 가성비 좋은 거만 찾는 반면에 그 사람은 자신의 취향을 확고히 알고 원하는 걸 찾는 스타일이었죠. 그게 정말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볍게 하는 멋쩍한 놈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만남을 이어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그 사람이 먼저 우리 무슨 관계야? 묻더라고요. 그때야 올 것이 왔다 싶었어요. 소극적이었던 저는 그저 뭐 알아가는 사이지 정도로 대답했더니 그 사람이 비로소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건 분명했지만 저는 차마 그 고백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미안하다고 도저히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고 말았네요.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그 사람이 제 모든 걸 알아가는 그 과정이 두려웠던 것이었죠.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같았던 거나 아닌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내 주제가 이런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뭐, 어차피 현실에 부딪혀야 할 상황인데 그냥 여기서 관계를 끝내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갈등이 되더라도 너무나 귀한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어. 사람 관계에서 멘탈을 잡고 끊는 것이 단순하고 깔끔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남자는 나에게 미련이 남은 건지 항상 내 주위를 맴돌며 이유를 물어보곤 했어. 그러나 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저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어.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한 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했었는데 그 사람이 건넨 한마디 말에 눈물이 나왔어. 그렇게 내 상황에 대한 것이었어. 이야기하며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다 괜찮다고 자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왜 시작해보지도 않고 감정을 숨기냐고 했어요. 둘이서 어떤 일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더라고 해요.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조심스레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곱게 키운 아들을 나 같은 여자에게 장가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혹시나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죠 하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신감 좀 가져봐. 진짜로. 내가 볼 때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고 유학 다닐 때 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왔잖아. 얼마나 훌륭한지. 환경도 뭐도 일단 너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내가 너라면 영광받을 것 같아. 단언컨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 에너지 하나만으로도 놀라워. 그게 있으면 1등 며느리라도 되는 거 아니겠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 해. 맞아.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나 봐야지. 내 남자친구도 착한 사람이지만 부모님은 그보다 더 훌륭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에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는 여태껏 한 번도 남자친구를 혼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조심스럽게 설득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교양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자친구도 훌륭하게 자랐겠죠.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어요. 대충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결혼 후 어떤 느낌이겠지 그러니까요. 일단은 남자친구의 집안 풍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너무 긴장되었죠. 그래도 간단한 식사 자리인데요. 들어봐도 어차피 남이잖아요. 청아는 하나를 먹고도 진정이 되지 않아요. 이리저리 산책을 하며 긴장을 풀었어요. 그날 나는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에 들러서 가장 비싼 과일 바구니 하나를 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집 풍경의 럭스를 느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엉거주춤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그 과일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약속을 지켜왔는데요. 집에 과일이 많은데 뭘 이런 것까지 말로 편하게 대해도 돼요. 그럼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과일은 어디서 샀어요? 상태가. 영아, 그거 저희 집 근처 마트에서 샀어요. 우리는 마트에서 과일을 안 먹는데 백화점에서는 과일만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이렇게 초기부터 점수가 깎이는 게 나아 보였어요. 그래, 이럴 거면 미리 좀 알아보고 샀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괜히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다음부터는 조심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건 취향을 맞춰 가자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행동 하나하나에 무척 신경을 써야 했어요. 젓가락질도 최대한 정석으로 하게 되고 반찬도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것만 깨작거리니 어머님이 묻더라고요. 어떠니? 입맛은 좀 맞나요?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님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내 실력 아니야. 아줌마를 최근에 바꿔서 어떤가? 해서 맛은 좀 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퉁명스러운 어머님의 말 뒤에 자꾸 위축이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분위기를 좀 살려보자고 자꾸 어머님에게 효진이가 요리를 참 잘해. 엄마, 그 요리 잘하는 며느리 찾고 있었잖아 하며 말을 걸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하시다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집안 어르신들이 무슨 일 하신다고 했냐? 어디 사냐고 했냐? 그제야 가장 궁금하셨던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대충 말을 했는데 제 말을 직접 듣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차근차근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고 설명했지요. 어디에서 산다고 했더라. 다니는 성격도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참이 아닌지 혹은 도저히 감을 잡기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물론 제가 자란 환경이 부족하고 촬영해 보이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손님이에요. 마치 물건을 고르듯 이건 아니다는 듯이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분위기가 나를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내내 울었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버님과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제야 어머님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더라.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됐네. 그 사이에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인사까지 온 건데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가끔씩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 뭐,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이해해야지만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야. 그게 만약 마대로 되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어 안 그래? 아무튼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 깊이 고민해봐. 돌려 말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허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번에 저를 거절하신 느낌이라고요. 너무 섭섭하다고 그냥 제 환경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남 이후로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가 삐걱삐걱해졌어요. 저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은 할 생각도 없었고 더 진행시키긴 싫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이제는 노력할 시간이 없다고 했더니 저를 설득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원래 좀 시니컬한 스타일이라서 좋아도 티를 내지 않고 경계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면 친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 일 거라며 서투리하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 때 노력하면 되는 일도 있고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볼 때 우리 결혼이 불가능함에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어머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이유를 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서 물었어요. 부모님께 물어보신 이후로 그들의 말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궁금해하는 것도 없으시며 알고 싶은 것도 없어 하셨어요. 그 점에서 끝이 났어요. 아니에요. 밥을 먹느라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날 자리가 끝나고 엄마께서 잘 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신 환경 속에서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놀랄 만한 일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로 커진 것이 신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다른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력도 하지 않고 나와 헤어지겠다는 말은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로 밖에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미겠네요. 만약 당신의 집에서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일이지 않을까요? 반대한다 해도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볼 거야. 나를 위해 그 정도 노력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데, 뭐가 두려운지 건데, 물론 겉만 보고 반대할 수도 있어. 어르신들의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어 자기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예쁘게 해주실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자고 했어. 끝까지 나를 안 좋아하신다면 어떡해?
그럼 내가 부모님과 결판 승부를 볼게. 난 정말이 결혼에 모든 걸 걸었어. 다른 사람이랑은 결코 결혼할 수 없어. 남자 친구가 워낙 확신에 차로. 저도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러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하나뿐인 아들이 가난한 처가에 시집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부모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 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인사는 서툴러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인사 때부터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기로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는 배운 대로 백화점에서 과일도 사고 어머님의 피부톤에 맞는 명품 립스틱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가면서 인사를 드리러 가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거든요. 집에서 간소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축하하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는데 상대방이 미묘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오늘 생신 축하드리러 왔어요. 가족끼리 소소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축하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선물을 내밀었더니 예쁘다. 이너럽 생겼다. 며 화려한 무늬의 무향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어머님의 취향을 맞춰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이런 색깔도 어머님이 잘 소화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안심하고 다 사용해주세요. 어울리시는 어머니, 제가 미역국 좀 끓여드릴까요? 제가 소고기 미역국을 정말 잘하는 편이에요. 주는 줌마가 집에 있다 하시면 뭐하러 그렇게 밥을 4인분밖에 안 했을 텐데 어찌 될까요? 제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서 그냥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게 왜 미리 알리지도 않고 불쑥 찾아왔었는데 죄송해요. 축하해 드리러 오신 건데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다음부터는 꼭 연락드리고 올게요. 다음번에 또 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안 될까요? 몇 번 더 인사드리고 싶은데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척 연기를 하는 건가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취미인가 봐요. 사람이 돌려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겠죠. 할 일 없나 하다가 안 되겠는지 결국 어머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실망을 드러내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꺼내신 후 집안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걸 아는데요. 하지만 어머님, 저를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싶어요. 아직은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찾아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불편하고 맑게 얘기해 주시라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저를 너그러이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정말 태수 씨를 좋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듣게 말해 줄까요? 우리는 같은 것을. 같은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다. 나도 솔직히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어. 지난번에 왔을 때 내가 알아듣게 너를 조심스럽게 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솔직히 좀 화가 나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걸 내가 말해줘야 하니 우리 집 환경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님 부모님 직업이 걸리시는 건가요? 사는 동네도 그렇고 환경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는 말이니? 내가 아들을 가진 부모라면 선뜻 그런 집안에 자식을 보내줄 수 있겠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난 우리 아들을 최고로 귀하게 키웠어. 내 인생 목표가 아들 하나를 잘 키우는 거였고 그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순간을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 정도인데 대뜸 마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집안에 장가 보내는 것도 서운한 정도인데 무한한 거울 거 하나 없는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
솔직히 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 물론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은 알겠어. 그런 것들은 높게 평가해야겠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일 뿐이야. 연애할 때 누가 뭐라 했는데 맘껏 하라는 말이야.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이렇게 반대하는 집안에요. 시집 가고 싶은데 귀엽고 부모 속을 탐내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겠어요. 어머님이 속사포로 이야기를 하시는 탓에 가족들 모두가 얼어붙었고 남자친구도 대화를 끊을 틈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저는 이렇게 단둘이 대치하게 되었어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기회를 주셨으면 미련이 남지 않았을 텐데요. 부모님이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그런 것이 물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넉넉하게 살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 목표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교양 없고 기본이 안 돼 있을지 몰라도 악착같이 가족들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한 번 싫으면 영원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그래도 한 번만 싫다니까 왜 자꾸 얼른 말을 안 들어가는 거야? 가정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길래 자꾸 사람을 귀찮게 구는 거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참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을 유학까지 보냈을 줄 알아. 왜 자꾸 우리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가는지? 가난한 집단이란 우리 아들이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해 레벨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정도나 되었나요?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을 열받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고 싫다고 하는 것 또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어머님의 말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본분이 아니게 어머님의 분노 게이지를 높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은 제 말이 반항적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얼굴까지 빨개지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분노를 풀 수 없으셨는지 결국 숟가락을 제 쪽으로 던지셨어요. 그 숟가락은 정확히 제 머리에 맞아 국그릇에 떨어졌어요. 국물이 제 옷에 다 튀고 말았죠. 아주 처량하게 음식물을 흘리고 넘어서는 꼴이 되었네요.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그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셔서 수건으로 제 옷을 닦아주시며 아유, 괜찮아요? 하며 물어보셨어요. 어머님은 그분을 젖으시며 상관하지 말고 할 일이나 하세요 하셨고 그분은 우물쭈물하시더라고 하더라니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면서 쳐다보시는데 제가 보니 어딘가서 낯이 많이 익더라고요. 그렇게 애큰택을 5초 정도 하니까 어머님께서 가서 시킨 일이나 하라고 하셨고 역정을 내시더니 일이 마무리되려던 찰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어릴 때 제 가족과 함께 살았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바쁠 때마다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가장 잘해주셨던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음식이 떡볶이였군요. 그분께서 제가 먹어본 가운데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함께 있었을 때 스쳐서 말씀드린 건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린 시절 얼굴로 그분을 기억해요. 어떻게 그분과 여기서 만나게 되었는지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황금기였던 그 시기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걱정 없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져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서로 반가워서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어머니가 대화를 끊으시고 마무리를 여기서 하도록 해주셨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대화할 것도 없으니 집에 가길 바라겠어요. 아줌마, 뒷정리를 얼른 해주시고 싶어요. 제가 뭔가를 쫓는 것처럼 서둘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시도조차 못 해보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아쉬움을 품은 채로 그 집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데 배용조차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서러웠던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고 저를 챙겨주진 못할 망정본인 엄마 기분 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문득 그때 그림이 그려졌어요. 만약 긴 설득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 있구나, 평생 굽신대는 살아야 하겠구나. 그날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홀로 외롭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저기, 잠깐만요. 뒤를 돌아봤더니 저를 쫓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아주머니입니다. 저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 말이 있으세요, 아주머니? 아이고, 그 지난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싶어서 고민돼서네. 이 집 아줌마가 그때 그 황씨예요. 그때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황씨라면 설마 년이에요? 그래요. 그때 그 동네에서 이 아줌마한테 안 당한 집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어쩌다 보니 내가 오게 됐는데 나는 그 동네 출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주 새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 여자가 맞아요. 정말이에요. 얼굴 뭐 이것저것 고쳤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 수 있었어요. 정리하면서 신분증도요. 봤는데 실패했어요. 아무튼 여기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온 모양인데 이 집은 절대 안 되겠어요. 남 피눈물 흘리고 혼자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쪽 집안도 황씨한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얘 얼굴은 잘 몰랐지만 이름은 지겹도록 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사업하면 잘 나가다가 폭망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아줌마 때문이었거든요. 동네 주부들의 돈을 야금야금 사기쳐서 도망간 사기꾼이었다. 방으로 이사간 집안도 많았어요. 더 속이 뒤집히는 건 그 아줌마의 태도였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오히려 자신은 좋은 일을 해주려다가 욕만 먹는다며 뻔뻔하게 구했어요. 죽어도 돌려줄 돈이 없다며 배째라고 했더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빼돌린 돈은 다른 이름으로 했는지 땅속에 파서 숨겼는지 죽어도 안 나와서 결국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썩은 주부들이 많은지 실제 피해자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 것인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것인지 그 후로 잠적하고 난 후 완전히 신분을 바꾸고 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증오하고 경멸하던 그 사람이 제 예비 시댁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말이 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돌려 그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짓밟은 걸로 모자라 사람의 인생을 모욕하고 무시한 그 여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내고 싶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자 아줌마께서 당황해하며 쫓아오시더라고요.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연속해서 눌렀죠. 부서 정주먹으로 내리치자 그제야 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어주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집 초인종을 시끄럽게 울리고? 그래,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뭐라는 거야?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예. 지금 뭐라는 거니? 저는 그 여자를 집에 확 밀치며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남자친구가 뒤늦게 제게 다가와서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가 누군지 알아? 좋은 엄마 현모양처 웃기지 말라 그래. 내 엄마는 사기꾼이야. 땡땡 일대 주부들 돈 다 털어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내가 해외에서 하키하고 미식 축구하고 파스타를 먹고 햄버거를 먹을 동안 내 엄마가 한국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알 거야. 우리 집이 거덜났어. 사업하던 집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졌는지 알 거야. 이 여자 때문이야. 남이 어렵게 쌓은 업적과 성취를 한순간에 물어들이는 게 내 엄마의 전략이었다고. 내가 공부한 돈 취미다. 생활에서 사용한 돈은 전부 다른 사람의 돈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 혹시 공범이니? 너희 집안은 사기꾼 집안인가? 너도 그런 놈이었어? 남자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그 여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괴성을 질렀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왜 안 했던 말로 대뜸 맞춰? 사기꾼이 어디 있다. 진짜 그런 생각해? 아줌마, 너는 대체 누구야? 우리 엄마 이름 기억 안 나? 나는 그 집의 달인인데, 아마 알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도통 모르겠고, 남의 아들에게 헛소리한다니. 짓거리하지 말고 나가 하긴 뒤통수를 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손으로 꼽아보라고 해도 다 못 꼽으실 텐데, 우리 집안이 빨대 꽂을 호구였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을 황씨 얘기만 들어도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재산 전부를 다른 명의로 빼돌리고 거품처럼 사라지면 다야 그래놓고 본인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들을 좋은 교육시키고 현모양처럼 인척 살았던 것이죠. 나는 아줌마 때문에 난방도 못 드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벌벌 떨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버텼었는데 아줌마는 아주 태평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긴 잘 못 봤어. 황신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나라는 증거 있어. 증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연락을 돌리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아줌마를 찾는데 혈안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야. 한 트럭이 그들을 찾아내지. 내가 아줌마의 주소를 그 사람들에게 쩍 뿌리면 어떻게 될까? 티끌 모아 태산인 거 몰라. 우리가 함께 모이면 힘이 세진다는 걸 몰랐어. 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적으로도 아줌마에게 형벌을 가할 거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순식간인지 보여줄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거야. 숨어 살고 있으면 이 일이 묻힐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대를 이어서 책임을 전가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방치하지 않을 거야. 제 아들이 자네 아들의 집안 사정을 알고 회사에 폭로하고 그로 인해 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거야.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지. 자네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망치려 하면 나는 내 아들의 월급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낼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줌마가 제일 잘 알거든. 내가 밥 먹듯이 사람의 인생을 망쳤잖아. 왜 이제서야 순진한 척을 하고 아들을 협박하려 하니 그제야 벌벌 떨는 건지. 그 여자의 아킬레스건은 아들이었어. 꼴에 모성애가 있었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맞아요. 피해를 줬다면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지 책임을 전가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은 나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건들지 마 부탁할게요. 본인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모순적이에요. 일단 나랑 나가서 단둘이 얘기하자. 그 여자는 제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갔고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가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며. 그러지 말고 우리 천천히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나도 너무 힘들었어.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랑 둘이서 얘기하자. 응, 우리 아들이랑 연애하는 거 안 막을게. 그래, 뭐 결혼도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럼 되겠니? 하, 어이가 없네. 내가 결혼에 환장한 여잔 줄 알아? 허락해주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나는 아줌마 며느리 될 생각 전혀 없어. 이제 와서 결혼 허락해 웃기고 있네. 내가 미쳤어. 사기꾼 집안에 시집가게 내 인생 망칠 일이 있어? 사기꾼 주제 날 무시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화나는 마음 이해한다. 얼마나? 너무 힘들었지만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었어.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고 자식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뿐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다면서 괜찮은 며느리한테 그리움이 생겼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내 아들 앞길을 방해할 거야. 그래서 며느리는 꿈을 꾸지 말아야겠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꿈꾸는 며느리가 이집트에서 와도 어디 못 가. 내 아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쓸쓸하게 늙어가며 죽을 거야. 피해자들의 돈 갚으면서 서서히 몰락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만들 거야. 나는 몰락을 바라는 아줌마가 아빠는 안 되겠어. 아빠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 맞는 거라고 말했어. 그만 좀 하고 내가 잘못했다니 그게 뭐가 문제야. 다 할 일은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 앞길만 막지 말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연락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약속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 수락해 주겠습니다.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겠죠? 아, 왜 크게 일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피해를 받으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요. 일을 크게 만들어봤자 너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돈을 돌려주면 끝이죠. 우리 가족이 여태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고민해야겠네요. 계속해서 보상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도 철이 없었던 때였고 그게 큰 잘못이었답니다. 우리 서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협의해 봅시다. 협의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난 나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고생한 모든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분노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자식벌 여자에게 멱살이 잡힌 황 씨는 당황한 듯 저를 말렸어요. 저기 이거 놓고 얘기하자. 응, 왜 가족들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창피해 더 망신당하게 해줄까? 엄마가 경찰서에 연행당하는 모습을 아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들도 알아야지. 집안이 몰락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해 있는지. 아들도 몸소 느껴봐야지. 왜 나만 느껴야 하는데 내가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가짜는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된 것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고작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진 것이 말이 돼? 난 도통 납득할 수 없었다.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 내가 겪은 것 그대로 겪어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 필요 없고 돈부터 내놔.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 그거라도 내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진짜로.
나 지금 다른 집안 신경 쓸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선에서 해결하자. 일단 그 앞에서는 알겠다고 끄덕였어요. 제일 시급한 것은 피해 금액이었던 것이지만 끝까지 그 여자를 믿을 수 없어서 돈을 줄 때까지. 아들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었는데 결국 어제라도 주섬주섬 돈을 내주었어요. 아, 진짜 이게 다였다고 생각하며 돈을 주는 그 순간의 감정이 북받쳤어요. 몇 번의 협박 끝에 이렇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그 긴 세월 동안 고생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헤맬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던 원수를 얘기된 시기로 만나게 되어 정말 하늘의 도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연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집안의 원수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만나게 되다니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늦었지만 피해액을 돌려주게 된 저는 부모님께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그 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살아왔고 저는 절대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부모님 침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만약 그때 환경이 다른 채로 이어졌더라면 저는 겸손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배웠을까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고 그러한 환경 덕분에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부모님이 걱정되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마님과 분들의 연락처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곳의 신상과 가족들의 정보까지 돌려보낸 후, 아마도 피해자분들은 제가 문자를 받자마자 그곳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더라고요. 분명히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자를 받았을까요? 사기꾼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도 한동안 골치 아프겠죠. 피해자들을 농락한 만큼 같은 고통을 받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시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구남자친구가 된 그 사람이 있고 난 후 한참 뒤에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그는 저한테 박스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귀는 동안 제가 선물해준 물건들을 담아서 왔지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차마 보관하지 못하겠다. 추억으로 간직하기에 너무 의미 있는 물건들인데 거절하긴 말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별다른 말은 없는데 솔직히 좀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살아온 엄마도 원망스러울 뿐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그것을 폭로한 너도 원망스럽고 그날 이후로 나 또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으니 그 정도의 시련조차도 힘들었겠지. 세상에는 더 힘든 일들도 많고 피해자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고 난리가 벌어진 적도 있어서 낫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두 분이 황혼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아무튼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연락한 것이 있었지. 그래서 내 탓을 타고 싶다는 거야.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 것 같아. 내 입장 한 번만 생각해 줄 순 없었던 건가?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됐나 봐. 우리 사랑이 그리 깊진 않았나 봐. 그 말 하려고 찾아왔어. 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만 일어날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내가 관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랑 연관이 있었던 거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자랐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우리 집이 파멸하고 살았던 편안한 삶이 나에게 어떤 고통인지를 깨달았어. 그 막막함도 그런 거구나. 어린 시절 그것을 느낀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늦었지만 가족을 대신하여 사과할게. 앞으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만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가정의 붕괴는 그 사람에게 아마도 큰 충격이었을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이것저것 일을 수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우리 집안이 한숨 돌리며 살게 되었으니 다행이야. 뒤늦게나마 돈을 돌려받게 되어서 그나마 마음에 남았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아줌마의 뻔뻔한 태도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을 등쳐먹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우리 가정 사정은 원활히 풀리며 가족의 보금자리인 넓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고 아빠의 지병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딸 하나를 잘 키워내어 인생 최고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부족함과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아끼시고 감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 3년의 연애를 거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아픔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항상 감사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좋은 딸이자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네요. 나중에는 제가 엄마가 되겠죠. 어떤 환경에서든 제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위기가 셀 수 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만의 가정을 꾸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제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읽어주신다면 두고두고 간직하며 드릴게요. 초심을 잃을 때마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모두 파이팅! 함께 하자고요.